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2025년 7월 25일인데 뉴스 보셨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9시간이나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꽤 많은데 이걸 토대로 지금 이 전 장관 둘러싼 의혹들, 또 특검 수사 상황,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혼자 보시기엔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랄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핵심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특검 수사는 어디까지 왔는지 좀 객관적으로 자료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일단 가장 먼저 주목받는 건 역시 2024년 12월 3일이죠. 비상계엄 때 특정 언론사,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곳에 전기를 끊어라, 물 공급 중단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잖아요. 자료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문건을 이 전 장관이 받아서 이걸 소방청장 통해서 집행하도록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죠. 특검은 이걸 직권남용,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권한 막 남용한 거랑 또 내란을 도왔다, 내란 방조 혐의 이렇게 보고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 전 장관이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는요. 그런 지시를 받거나 자기가 전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군요. 네. 근데 만약에 특검 수사 결과 이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진다. 그러면 이게 위증,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시 증언이랑 지금 특검이 파악한 정황, 이 둘 사이의 어떤 모순점, 이게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증언이랑 만약에 바르다면 이게 또 위증죄까지 파장이 진짜 크겠네요. 또 다른 의혹은 어떤 게 있나요? 그 계엄이 해제된 바로 직후의 움직임인데요.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전 장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윤 전 대통령 측근 법조인 출신 인사들하고 삼청동 안정가옥에서 만났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네, 안가에서요? 네. 그 자리에서 이 계엄 선포 과정의 어떤 불법성 이런 걸 어떻게 좀 축소하거나 덮을지 이런 논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엄 실행 자체뿐만 아니라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걸 덮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검이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사건의 어떤 전모를 파악하려면 실행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수습 과정까지 다 면밀히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만남의 진짜 성격이나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19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거 이거 보면 특검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었고 대부분 질문에는 답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요. 네. 그래도 특검은 이미 집이나 관련 부처 압수수색도 했고 또 관계자들 조사 통해서 증거는 꽤 확보한 것 같아요. 네, 현재 특검은 아마 확보된 증거나 진술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을 기소할지 말지 이걸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언급되듯이 수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다른 핵심 인물들한테까지 확대될 가능성 이것도 열려 있거든요. 아, 다른 인물들까지요? 네. 계엄 당시에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런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재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거네요. 첫째,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 이건 직권남용이랑 내란 방조 혐의고요. 둘째,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셋째, 계엄 해제 후에 그 불법성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 본인은 부인하면서 침묵하고 있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한 전직 장관 개인의 문제,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좀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듯이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또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오늘 어떤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자료에 나온 사실관계 위주로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가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수사가 당시 국정 운영에 좀 감춰졌던 부분들, 이런 걸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개선하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줄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